노상원 전 사령관이 나와서 글쎄요 검찰의 뭐 플리바겐이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에 응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누구도 뭐 이런 제안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용어가 다 뭐 넘어갔다고 했던가 다 굴복했다고 했던가. 네. 그 누구누구가 누군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 그 누구누군가를 나도 말하고 싶어요. 말씀해 근데 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내 재판에 대번에 칼 돌아요. 뭐라고 했던가요, 특검이?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이 증언석에서 마음대로 증언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바로 구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그걸로 대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안 하다가 이제 변호인단이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벌써 뭐 김계리 변호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검찰의 이런 진술 회유 이런 걸 좀 부각시키려고 아니 근데 특검법의 플리바게닝이 제도화됐습니다. 네. 9월 26일 날 시행이 됐고 지금 노상원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보다 앞서서 특검이 그 전이다.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수사기법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8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됐고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잘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그 무슨 진술 조작이고 진술 회유고 위법행위고 불법행위인지 네. 저는 윤석열 그 지금 이 내란 사건 변호인단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방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시비를 걸어가지고 저거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저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게 무슨 문제예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저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뭐 얘기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뭐 구속 얘기하면서 나도 이거 큰일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실은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네. 증언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금 오로지 남아있는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특검이 무리한 수사 또는 조작 수사, 해유 수사를 했다는 것을 좀 입증하려고 하다가 플리바겐이라는 이 분위기를 하나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게 수사기법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정보사령관도 그에 대해서 응해서 자기 스스로의 진술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고 막 이걸 정치화시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재발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은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나 또는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말은 변호인이지만 변호인의 최고 임무는 뭡니까? 의뢰인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의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변호사 면허증을 앞에 걸고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볼 장면이 이제 노상원 수첩이 논란이 크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뭐 차범근 씨 뭐 메모돼 있고 야인 시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왜 질문했을까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첩에 뭐 차범근 내지는 뭐 야인시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이 수첩은 뭐 비상기업을 위해서 증인이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소중하게 메모를 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 뭐 집에서 굴러다니던 수첩에 그냥 증인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끄적인 그러니까 메모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가요? 차범근 씨는 그 손흥민 테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 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작성 시기 그다음에 작성 취지 작성 목적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작성했다 그거는 다 특검에서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목적은 알겠어요. 그 노상원 수첩이 워낙 크게 쟁점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그 노상원 씨가 답변한 것처럼 어떤 부분은 뭐 그런 이제 낙서 같은 부분이 있겠죠. 생각을 하다가 TV가 켜져 있으면 그냥 그런 낙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그 계엄을 실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서 배로 태우고 하다가 폭사시킨다. 뭐 이런 계획들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변호인은 저 증거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수첩의 증거 능력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상원 씨의 그 범죄 혐의도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한 장면을 볼 텐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좀 요지가 낭독이 소검단이 되고 증인에 또 대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서면이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글쎄요.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김용현,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요. 예. 노상원, 김용현 하면을 보면은 나는 우라통이 치밀어요. 분해요.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망가뜨리고 우리 보수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폴리 바게닝이 어떻다 이 얘기하면서 지 죄를 조금이라도 덜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역겨움을 느껴요. 역겨움을 네. 느끼고. 근데 지금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했던 목적이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쪼잔하게 저걸 뭐 노상원 수첩을 탄핵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 김용현 변호사들은요. 전 철저하게 자기 정치하는 게 유튜브 정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보수를 괴멸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싫다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통째로 갖다 바쳐놓고 반성 한마디 안 하는 저런 인간들 보면서 내가 울분이 쳐올라요. 울분이. 예. 근데 실제로 저런 보수 강경 유튜브가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좀 보세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요. 예. 제가 이번에 경험 사과하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치적으로 절연하고 가야 된다. 당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 얘기하고 나서 많은 문자 폭탄 받습니다. 전화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후원금 돌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대구라고 해서요. 윤 어게인 이런 사람들이 주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